궁금하죠? 해보시면 압니다. 이번에는 삼겹살 갖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삼겹살 아니어도 됩니다. 돼지고기 흔히 많이 볶아 드시죠. 그럼 돼지고기 볶음하면 보통 제육볶음만 생각하시죠. 이거 은근히 재료 하나만 잘 추가하거나 아니면 재료만 잘 활용하면 입맛 살릴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일명 삼겹살 꽈리고추 볶음인데 오늘 삼겹살 꽈리고추 볶음을 해드린 이유는 요걸 보시고 양쪽에 한 가지, 삼겹살과 꽈리고추 둘 중에 한 가지를 아니면 둘 다를 변형을 주시면 얼마든지 메뉴 개발이나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재료는 일단 꽈리고추 삼겹살 볶음이니까 삼겹살이 필요한데, 삼겹살 없으시면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지 썰어 놓은 거, 불고기감, 목살, 뭐 돼지고기는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갈아 놓은 거 있으면 갈아 놓은 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꽈리고추만 갖고 하셔도 되는데 청양고추를 넣어야 매콤한 감이 쫙 올라오거든요. 아시겠지만 꽈리고추는 살짝 매콤하고 아삭아삭 씹는 맛, 향이 좋은 거고, 청양고추가 매콤함을 살짝 더해줘서 이게 빡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양고추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도 됩니다. 청양고추는.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가 간장. 간장 대신에 조금 더 업버전으로 가실 분, 고급스럽게 가시거나, 고급스럽다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밖에서 사 먹거나 외국에서 먹는 맛이 나려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노두유라고 있습니다. 노두유. 색깔은 되게 진하고 단맛이 살짝 납니다. 이거 볶음으로 쓰실 때 되게 좋습니다. 이거 조금 넣으면 볶음 맛이 나거든요. 요거 혹시 있으면 간장하고 같이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늘은 만약에 갈아놓은 마늘도 있으면 그거 쓰시고, 만약에 난 통마늘밖에 없으면 통마늘은 사실 더 좋습니다. 통마늘 꼭지 따고 칼 옆으로 빵 쳐서 다져놓으면 좀 굵게 나오죠. 그 굵은 마늘이 더 낫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집에서 준비하기 어려우실까봐 일부러 간 마늘 갖고 한 거니까 통마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나 설탕만 하면 웃음이 나지? 설탕은 있어야 돼요. 설탕 없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있잖아요, 냉동실에. 캐러멜라이징해서 올려놓은 거 다져서 쓰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재료만 갖고도 충분히 맛은 납니다. 왜냐? 꽈리고추 자체가 향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달려볼까요? 꽈리고추 크기는 적당량, 내가 한 입에 한 2개 정도 먹을 양 정도로. 너무 큰 것보다 조금은 약간 큼직큼직하게 썰어놓는 게 나중에 해놨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꽈리고추 한 봉지 다 넣으셔도 돼요. 여기서 청양고추를 꽈리고추처럼 크게 안 쓰는 이유가 뭐게요? 꽈리고추처럼 크게 쓰면 큰일 나요, 매워서. 그러니까 꽈리고추를 큼직하게 쓰지만 청양고추는 전체적으로 숨어있지만 어떨 때 씹히면서 매콤한 맛을 내는 거예요. 향기는 꽈리고추에서 주지만 매콤한 맛은 청양고추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양고추는 잘게 쓰셔도 돼요. 삼겹살 저렇게 쓰시는 것처럼 고기도 적당한 크기로,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놓으시면 돼요. 삼겹살을 저렇게 볶는데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 지금 이 볶음팬에 내가 여기서 구워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여기서는 볶는 중간에 대파하고 설탕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볶는 중간이 그럼 언제야? 라고 하는데, 내가 삼겹살을 그냥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그냥 꺼내서 소름만 찍어 먹어도 돼 할 정도, 어떤 분은 바삭하게 익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죠. 그 정도까지예요. 그때 파를 넣으면 파기름이 나오고, 그때 중요한 게 설탕입니다. 설탕을 넣어서 그 돼지고기 기름에 설탕이 녹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설탕이 묽어야 돼요. 그래야 불맛이 잘 납니다. 기름 있는데 파 넣고 설탕 넣고 설탕이 지글지글 할 때 한번 아무도 있나 없나 한번 본 다음에 휙, 이걸 하고 안 하고 그때 차이가 나요. 왜냐면 여기에 설탕이 녹아 설탕이 이렇게 될 때는 그때 불맛이 확 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설탕이 기름에 녹으면서 불맛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간마늘 없으면 다져놓은 거 있죠. 그거를 쑥 넣고 그 기름에 튀기듯이. 그 다음에 한쪽으로 당긴 다음에 뭐죠? 간장입니다. 간장. 기름이 지글지글 막 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간장을 부으면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 주걱이나 이거로 쑥 간장의 향을 입히는 거죠. 물려서. 간장 넣고 냄새 나고 싹 섞거나 색깔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백종원 얘기한 게 이거구나. 여기에다 내가 무얼 넣든 다 돼요. 근데 오늘은 욕심내지 말고 꽈리고추만 넣어보세요. 진짜로.
꽈리고추를 싫어하더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이 맛하고 꽈리고추를 넣은 다음에 맛은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꽈리고추하고 청양고추 지금 넣었죠? 넣고 나서 불안한 거야 이게. 왜냐? 숨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숨 죽을 때까지 볶으면 실패해요. 이거 좀 덜 익었는데 딱 맞아요. 그래서 꽈리고추를 씹었을 때 아삭 소리가 아삭 해야 돼. 고기는 말캉하고 맛있으면서 꽈리고추는 아삭하고 향이 팍 들어야 성공하는 거고, 꽈리고추가 물컹하면 실패한 거예요. 자, 다 되면 접시에 담았는데 접시를 일부러 넓은 거 하지 마시고 약간은 이렇게 이런 느낌 있죠. 이게 이렇게 펼쳐서 이쁠 것 같지만 펼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담아서 테이블에 나가는 사이에 밑에 있던 중간에 있던 꽈리고추가 살짝 익으면서 그 향을 막 내뿜어요. 그 내뿜은 향이 삼겹살 쪽으로 들어가야 돼, 고기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떴을 때 고기만 먹어도 꽈리고추 향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펼쳐놓으면 향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약간 오목한, 그래서 담아서 줍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